그러면 당신은 하루에 바람을 몇 번 피는 거야? 그럴 때마다 꼴린다라고 말하지 않았다. 알았어. 꼴린다라고 말하지 않았다. 애틋한 느낌이죠. 그러면 니는 영화를 보면서도 바람을 핀 거네. 여자친구가 없는 상태에서 여사친이랑 술을 먹었어. 근데 애초에 그 애플이 말 때도 이게 이런 식으로 볼 영화가 아니긴 한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더 정서적으로 정돈이 된 황프로입니다. 어떤 것 때문에 정서적으로 13구역을 하고 나서 이제 에너지를 조금 뺐으니까 지금은 조금 더 아까보다 칠한 상태인 거죠. 아까보다 칠한 상태.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할 영화도 상당히 좀 깔아앉아 있는 그런 영화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경상도 사투리를 구사할 수 있는 배우가 이만큼도 없단 말인가라는 느낌도 좀 있는 영화이기도 하죠. 그렇구만요. 뭐 아무튼 본격적으로 그냥 바로 제목을 말씀드리면 그렇지. 헤어질 결심. 이번 영화는 헤어질 결심입니다. 네, 헤어질 결심. 또 이제 감독이 박찬욱이라는 대감독님이죠. 그죠. 이분이 뭘 했죠? 뭐 많죠. JSA, 오우씨, 뭐 올드보이, 아이, 뭐 아가씨. 안 봤어. 그리고 또 특이하게 우리 컨텐츠에서 또 한국 영화를 하게 된 거는 미키 세븐틴까지 치면은 다국적 프로젝트로 미키 세븐틴까지 치면은 세 번째인데. 제가 또 한국 영화를 조금 잘 안 보려고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아마 이 낭중지추 컨텐츠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반영이 된 걸 수도 있죠. 제가 너무 막 이렇게 거부하다 보니까. 저는 또 다른 생각인데. 뭐죠? 왜냐면은 뭐 사대주의 같은 얘기 하려는 거야? 아니. 뭔 소리 하려는 거야? 아니. 나는 여기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람들이 몇 있어. 니는 그렇구나. 그렇구나.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람들이 몇 있어서 한두 달이 건너면 진짜로 알게 될지도 모르는. 심지어 뭐 아는 아는 스텝이 몇 있으니까. 또 심지어 이제 여기에 나온 박해일 배우 같은 경우에는 내가 군산 때 같이 한번 했던 인연이 또 있습니다. 군산이라는 이제 장윤 감독님 그 망했죠? 영화가 아니요. 손익분기를 넘겼나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뭐 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론가들한테는 장률의 거의 최고 진짜? 영화인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그러면 썬댄스에 나갔어야지. 그 썬댄스가 최고 영화는 알았어. 농담이고 어쨌든 그 제 입장에서는 한국 영화를 제가 이제 찾아보는 경우는 상당히 드문데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를 제가 보게 된 이유는 이 감독이 전에 한번 추천을 한 적도 있었고요. 두 번째는 마침 잠깐 남는 시간이 있어서 티빙에 들어갔더니 있어가지고 제가 좀 봤죠. 사실 또 이거를 그때 이제 허랑 이터널 선샤인 편 때 이제 그 사랑할못 특집 느낌으로 그때 한번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 중에 고른 영화가 결국에는 허와 이터널 선샤인이 된. 그래서 뭐 선정을 뭐 또 마침 또 한 반 정도 보셨다길래 그래가지고 그러면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한번 저희 들고 나와봤습니다. 일단 영화 간단한 소개나 신업 정도 하고 들어갈까요? 그리고 뭐 이제 그러면 또 이제 박해일 배우 말고도 이제 탕웨이 굉장히 유명한 배우죠. 뭐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새끼 같은 영화. 왜 유명한지는 난 잘 모르겠어. 새끼로 데뷔를 했나? 아니요. 아니잖아. 옛날부터 있던 배우 아니야? 중국에서는 뭐 그냥 이제 대중 배우. 그러니까 새끼라는 영화를 내가 안 봐서 그런데 뭐 뭔데? 새끼? 새끼는 뭐 간단하게 그러니까 얘기하면 로맨스물이야? 아니면 약간 좀 포르노그래피까지는 아니더라도 되게 뭐 진짜 리얼로다 섹슈얼한 그런 내용인가? 이게 배드신으로서 유명할 뿐이지,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배드신으로 너무 정평이 나서 그런 것 뿐이지, 솔직히 이제 영화 자체는 굉장히 그 우리로 치면은 뭐 이것도 조금 비교하긴 뭐한데 뭐 영화 암살이라던가 뭐 최근으로 치면 하얼빈이라던가 그런
중국 내에 그런 이제 일본 관련 밀정 같은 거나 이게 이런 뭐 어쨌든 뭐 그 미인계를 통한 어쨌든 뭐 첩보나 스파이 뭐 이런 그죠. 느낌인가 보네. 예. 아. 그게 이제 굉장히 아, 이안 감독이 음. 또 예전에 브로크백 마운틴 같은 영화로 굉장히 브로큰백 마운틴? 그 동성애 영화 아니야? 그지. 근데 이제 헐리우드 영화인데 이제 중국 사람이 감독을 해서 이렇게 화제도 됐고 심지어 이제 영화제에서도 상도 많이 받고. 그리고 또 입국 못 하지 않나? 어? 중국에. 뭐 새끼로 아마 거의 낙인이 찍히지 않았을까. 물론 이제 영화로는 뭐 라이프 오브 파이나 뭐 이런 아니, 뭐 헐리우드 그 작품도 많이 하고. 중국에서 별로 좋아할 법한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혹시나 그죠. 싶어서. 그러니까 어. 중국 정부에서. 정부에서 내용에 대한 게 마음에 안 든다기보단 이제 중국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영화다. 왜냐하면 이게 거의 전라 노출을 그가 이제 진짜 실오라기 하나 없이 거의 리얼로 다 나와? 거의 그가 몰라 뭐 한간에는 이게 실제 정사를 했다라고 할 정도로 그냥 가감없이 다 나와버리는 바람에 뭐 근데 이제 다시 이제 얘기로 돌아오면 탕웨이가 그 영화로 유명해 물론 이제 그게 내가 알기로는 새끼가 칸 영화제에서 무슨 상을 받았던 걸로 기억나. 엄청 굉장히 큰 진짜 높은 상을 받았던 걸로 기억나고 근데 그게 탕웨이한테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국 영화계로는 좀 복이 돼버린. 결국에는 탕웨이가 그 이후로 뭐 외압을 받았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제 중국 내에서 활동이 거의 전무하게 된. 그러고 나서 근데 오히려 탕웨이는 그 영화로 헐리우드도 진출하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도 진출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김태형 감독님과 결국에는 또 결혼도 하시고. 부군이 또 한국 영화 감독이구나. 저기 만추라는 들어만 영화. 봤어요. 네, 들어만 현빈 배우 주연의. 그래가지고 또 감독과 또 사랑을 이렇게 뭔 쟁취도 얘기를 하시고. 하고 싶은 거야. 어쨌든. 그러니까 탕웨이가 그만큼 이제 뭐 아까 뭐 물어봤을 때 탕웨이가 왜 유명하냐라고 물어보길래 새끼 때문에 유명한 거야? 새끼가 뭐 시발점이 되긴 했지. 왜냐면은 국제적으로 다 알려진 영화긴 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배드씬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작품성 있는 영화니까 아무래도. 오케이. 그래 그렇고 다음 이제 또 박해일님 나오셨고 아까 박해일 처음에 했나? 나오셨고 그 다음에 이제 고경표 배우님. 고경표 배우 나오고 제가 썩 좋아하진 않지만 박정민 뭐 등등. 박정민이 나왔나? 박정민도 뭐 잠깐 나오죠. 잠깐 나오고. 그 외에는 뭐 김신영님. 김신영님. 나는 또 그거 마침 얘기하길래 부산 사투리를 굉장히 잘 구사한 사람이지 않나? 아니? 부산 사람인데? 그 사람 부산 사람 아니다. 진짜? 설령 부산 사람일지언정 그 사람이 구사하는 사투리는 부산 사투리가 아니다. 부산 아니구만. 대구네. 그런 것도 있고 김신영님의 이런 사투리나 또는 사투리 연기 또는 꽁트적인 사투리를 보게 되면 경북 사투리라고도 하기 애매할 정도로 이제 경북의 시골 쪽 외곽 사투리를 씁니다. 저는 이제 전문가니까.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특히 이제 할머니 분의 사투리를 흉내내는 그런 꽁트를 많이 하거든요. 연기랄까. 그래가지고 그게 묘하게 좀 섞여 있어요. 거기다가 안타깝게도 이제 공중파 방송 때문에 조금 이제 교정된 듯한 사투리가 종종 보입니다. 그러니까 부산 사람 출신으로서 충분히 공감하실 거예요. 종종 이렇게 억양이 좀 섞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군대를 갔다 온 사투리 쓰시는 분들 중에서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은 조금씩 공감을 할 텐데, 그지. 단학가를 하다 보니까 조금씩 변형이 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살 맞대고 생활하는 이제 선임 또는 후임 이렇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오리지널리틱한 네이티브한 느낌은 조금씩 사라질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보면 어쨌든 살짝 연기 톤의 이
사투리가 약간 있다. 약간. 음. 왜냐하면 놀랍게도 몇몇 영화들을 보면 음. 이 전에 감스트님 방송에서 나왔던 양상국님께서 개그맨 양상국이 한 말인데 부산 사람이 배우임에도 불구하고 오리지널 느낌이 안 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상국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범죄와의 전쟁 영화를 보게 되면 사실상 모든 배우들이 다 부산 사투리를 쓰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진짜 부산 사람은 사실 두 사람밖에 없다. 아니 한 사람밖에 없다. 조진웅 그 사람도 부산 출신이지만 그것도 약간 그 자본화된 사투리다. 네, 뭔 말인지 알겠다. 거기서 리얼 생 어. 사투리 부산 사투리는 그 술집 마담밖에 없다. 술집 마담?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분 내가 알기로는 대구인데. 근데도 되게 적나라한 방식의 사투리를 썼다라고 그분은 판단을 했나 봐.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사투리 별점을 매긴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1등이었다 이렇게 말해. 근데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게 제가 알기로는 양상국 님도 부산이 아니라 대구 쪽 사투리를 구사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희한한 사투리를 좀 쓰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뭐랄까 그 사투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투리를 쓴 케이스가 약간 있어요. 김신현님이 대사에 보면 그 억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사투리 감별사로서 저 좀 눈여겨 봤었고 그리고 헤어질 결심 보면서 탕웨이라는 배우, 그러니까 박찬욱이라는 감독님이 어느 정도로 뭐 대단한 분이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제가 한국 영화를 안 보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근데 그 전에 맞다 영화 속이었지. 이거 네가 잘 잘라가지고 잘 뒤에 붙이던가 해라. 그 전에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어서 하기 전에 그냥 뭐 이 영화에 대한 내용을 조금 찬찬히 이제 하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뭐 눈 맞은 거지. 그지. 이제 그 산에서 이제 저기 변사 사건 같은 게 일어나서 죽고 이제 박해일이 이제 그거를 수사하게 되는 박해일의 그렇죠. 배역 이름이 뭐였지?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이제 뭐 최연소 경감인가 뭐 대충 그렇게 표현하면 되지. 해준이구나. 그러니까 야, 그리고 이게 좀 어렵다. 그리고 저기 탕웨이가 이제 그 변사사체의 이제 송설의 제 아내가 되는 그리고 또 피의자가 되는 송설의 역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또 그 얘기도 뭐 전화 통화로 잠깐 얘기를 했지만 복만대 감독님 같은 느낌의 그 좀 디테일한 그 감정의 바이브가 느껴졌다라고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나요. 그러죠. 이 영화에서 뭐 숨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나타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입니다만 저는 영화 찍을 때 카메라는 고사하고 마이크가 뭐 어디 달렸고 이런 걸 잘 모르긴 하는데 뭔가 뭐 이런 장면이 좀 많이 나와요. 이거 제 친구들하고도 있었던 일인데 친구가 라이터를 빌려달래요. 잠깐만이라고 했는데 그새를 못 참고 제 주머니에 손을 넣는 겁니다. 저 그때 너무 놀랬거든요. 놀랄 수 있지.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게 도의적으로 이러면 안 되지 않나라는 느낌도 있었고 아무리 친구라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내 몸에 손이 쑥 들어오니까 너무 불쾌하기도 하고 너무 이상한 거야 기분이. 근데 그 영화에서 그런 장면이 엄청 자주 나와. 불쑥 들어오는? 누가 누구를? 송설애가 혜준이 몸에 손을 엄청 댄다고. 그지. 맞아. 양복 사이에 있는 뭐 립글로즈 같은 거라든가 뭐 이렇게 뭐 틱톡 같이 뭐 떼먹는 거라든가 그런 거를 엄청 당연하다는 듯이 막 쑥쑥 손이 쑥쑥 들어가. 그거 보고 맞네. 둘이 존나 사랑하네 씨발. 막 이러면서 보긴 했지. 나는 좀 불쾌하더라고. 나도 조금 친구가 라이터 달라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좀 불쾌했어. 지금도 좀 그래. 근데 나는 근데 그런 거를 어쨌든 청각적으로 좀 살린 것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 복만대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 살결이 이렇게 스치는 소리를 이렇게 마이크에 담기 위해서 뭐 어떻게 했다라든가 그런 얘기를 종종 하는데 그런 걸 보니까 이렇게 볼 이렇게 쓰다듬을 때도 이렇게 뭔가 그런 소리가 안 잡혔을 것 같은데 어쨌든 들리게끔 연출을 한 것 같더라고. 그런 걸 봤을 때 뭔가 이렇게 속된 말로 사부작거리는 소리를 담으려고 뭔가 뭐 기법이랄까 기술이랄까 어쨌든 뭘 신경을 썼구나라는 느낌이 좀 그 있었어요. 이 영화는 나는 내가 봤을 때 불륜을 제외하면 불륜을 뺄 수 없겠지만 불륜을 빼고 보면 굉장히 그 이제 저기 혜준과 그 이제 송설의 간에 그 부딪히는 미묘한 그 감정 자체가 굉장히 그 네가 아까 말했던 그렇게 막 숨소리라던가 혹은 뭐 예를 들면 관심 있는 사람이야. 관심 있는 사람이야. 그냥 뭐 밥을 이렇게 이런 거지. 소개팅이 아니라 뭔가 일자리로 만났어. 일자리로 만났는데 관심 좀 괜찮아. 일로 만난 사이인데. 일로 만난 사이인데 괜찮아. 이 여자가 괜찮아. 그러면은 저희 뭐 식대 저기 그냥 영수 처리하고 뭐 밥 이거 먹죠? 그냥 먹을 수도 있는데 관심 있으니까 초밥. 시마스 씨 뭐 사드리겠습니다. 시마스 씨 어떠세요? 이렇게 착착착 하고 그러고 예를 들면은 또 그 혜준이 이렇게 중국 사람인 거 아니까 이제 방수 이거 방수 되는 거예요. 여기 끊겼어. 여기 생채기가 있는데 방수는 우리말로 이렇게 물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알아. 알지. 근데 그거를 나는 설애가 몰랐을까라는 느낌은 전혀 없던. 그러니까 딱 받았을 때 얘가 나한테 나 좋아하네. 얘가 나 좋아하네. 라는 느낌이 너무 이제 막 그런 게 너무 많은 거야. 불륜 제외하고 너무 단순한 거고 뭐를 집중해서 봤어야 됐냐. 한번 얘기해봐. 할머니한테 혜준이 간단 말이야. 그죠. 그때 문자 썼다 지웠다 하는 거 봤나? 맞죠. 거기서 이제 이 사람 진짜 첫사랑 마냥 설레는 중이구나를 알 수가 있지. 그럼 제가 그치. 이거를 계속 썼다 지웠.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뭐 한 글자 되게 뭐 간단하게 끝났거든. 간단하게 끝났지. 물론 거기 찾아갔을 때 뭔가 큰 증거를 찾아내고 이 여잔가?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좀 다시 또 파국으로 치닫는 듯한 느낌이 거기부터 시작이 되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진짜 무슨 애틋한 진짜 풋풋한 느낌의 뭔가가 계속 있었단 말이죠. 그런 걸 보면서 좀 재밌게 보긴 했는데 거기 나오는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어떤 처음에 이제 처음에 이제 떨어졌던 기도수 아저씨? 기도수 아저씨가 죽고 나서 뜬금없이 이제 가발을 쓰고 철석이를 만납니다. 그때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이 있었고. 나도 그게 조금은 이해는 안 돼. 뭔가 중간에 갑자기 뭐가 팍 사라진 느낌인 것 같아서. 그래서 갑자기 화면 전환이 이렇게까지 되나? 왜 철석이한테 개 두드려 맞고 있지? 막 이러고 있다가. 중간 부분에? 그러고 나서 이제 알고 보니까 다른 이제 주식 애널리스트랑 재혼을 했던 거지. 그래가지고 철석이한테 진짜 철석 맞고 막 하고 있다가 막 포크로 막 찌르고 막 이러길래 과거 시점인가? 막 순간 이게 뭐지? 막 이러고 있었지.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재혼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중국 사람들 돈 이렇게 뭐랄까 조금 보비 명목 아닐까? 투자금 중국 사람들 상대로 투자금 유치를 탕웨이가 한 거 아니야? 뭐 그런 건가? 나도 정확하게 그 부분이 뭔가 눈에 들어오진 않아서. 내가 알기로는 내가 느끼기에는 그랬어. 그래가지고 너 이렇게 호의호식하고 있잖아. 이거 다 남편이 사준 거잖아. 남편이 돈이 있는 건데 내 돈 어떻게 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뭐
엄마 얘기 나오고 철석이 그렇지. 엄마 얘기 나오고 막 이런 거 봐서는 내가 봤을 때는 중국 쪽에서 이제 투자 자금을 이렇게 유치하는 쪽으로 그냥 뭐 동포끼리 뭐 이렇게 해보자 뭐 이런 개념으로 그런 식으로 접근했던. 한 것 같더라고. 근데 또 웃긴 거는 철석이가 또 부산 사투리를 구사해. 아 근데 그런 거 아닐까? 그거는 내가 봤을 때 한국에 왔는데 부산부터 산 거지. 그러니까 이제 부산 사투리를 배웠던 그런 느낌인 거지. 근데 그런 아저씨 있다. 그 저기 뉴질랜드 아저씨인가? 제주도에 왔는데 제주도 방언부터 배우니까 표준어를 몰라. 물론 지금 어머 언급하기 힘든 여기 사람이긴 뭐 하러 한데 왔수가 이런 식으로 막 그렇게 나와. 그러니까 언급하기 힘든 그분이긴 한데 뭐 할리 아저씨도 그렇게 따지면 그렇긴 하지. 그지 할리 아저씨. 그러니까 이해는 되는데 문제는 그 네이티브 수준이 철썩 그러니까 네이티브 수준이 거의 김신영급이었잖아. 아니 김신영이면 아니 나는 철석이는 더 아래인 것 같다. 솔직히 철석이랑 사철성인가 사성철인가 같은 사람 맞잖아. 그지. 그러니까 철석이. 근데 보면 중국 사람이거든. 그지. 역으로 보면 그러니까 극중 역할로 보면 화교나 뭐 아니면은 조선족 요런 느낌이지 그런 않을까라는. 느낌인데 그러니까 그런 루트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국말을 구사할 때는 또 부산 사투리를 되게 네이티브하게 쓰는 게 좀 신기했지. 그럴 수 있지. 나는 그냥 그 정도로 넘어가는 정도의 느낌은 딱 받긴 했거든. 그리고 그런 건 있더라. 쇼츠에서 나도 봤거든. 뭐 미국 해군에서 개발한 잠 잘 드는 법. 뭐 이런 거. 근데 그걸 보고 나서 그때 느낀 거야. 이 쇼츠가 먼저 나온 건가 이 영화가 먼저 나온 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하면 그게 꽤나 과학적으로 일리가 있는 것처럼 쇼츠에서는 소개가 된다고. 뭐 빨리 잠드는 그러니까 잠 잘 못 드는데 잠이 들어야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잠자는 거를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소개가 되거든. 그래가지고 와 뭐 쇼츠에서 본 게 요게 나오네. 그래가지고 이 뭐가 먼저지 뭐 이러고 있었고 어쨌든 소리에 대한 부분 이런 거가 나는 조금 의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 그지. 배운 변태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도 있고 배운 변태라고 하지 이제. 맞나? 그 변태적인 거 있잖아 이렇게. 아니 그런 거 내가 어디서 그걸 느꼈냐면 그 방수 이렇게 발랐는데. 바르고 나서 이제 그 손을 계속 보는 거야. 박해일이. 이렇게 노트북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노트북 쳐다보는 식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시선 봐봐. 내 시선 보면은 이런 그 알게 모르게 주변시로 보는 듯한 느낌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호흡 네가 말한 호흡을 이런 호흡을 줘버리니까 완전 변태 같은 거야. 그치. 근데 알고 보면 그것들이 다 내가 하던 행동들. 진짜? 진짜로. 네 현실에서 그러고 다녀? 아니. 아니 안 아니 그런가? 혜준이가 아니고 네가? 와, 이 새끼 이거 아니 여성이 살기 힘든 나라가 많네. 대한민국이. 아니 뭔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조금 여자친구도 이렇게 있지 않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새끼 혜준이네 이거. 여자친구랑 썸을 탈 때 그 뭔가 뭐 예를 들면은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생긴 이후에도 그러고 다녔어요? 아니 그건 아니지. 혜준인지 그거를 아닌지는 그렇게 제가 묻지는 마시고요. 그리고 내가 물어볼 건데. 묻지 마시고요. 뭐 예를 들면은 그런 거 있잖아. 여자 뒷목 이렇게 잔털 같은 거를 본다거나 그런 거를 박찬욱이 존나 잘 찝는다는 거지.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내가 그렇게 변태라는 게 아니라 나도 그 사람한테 변태력을 배웠다 정도로 하는 거지. 그렇지 않나? 아니 그런 거 이렇게 잔털 나는 좀 그래서 그거 뭐 살짝 피는 사람이 있긴 한데 잔털 있는 여자 좀 좋아하긴 함. 나는 생각도 안 해봤는데. 아니 진짜? 아니 생각도 안 해봤는데. 뭔가 알게 모르게 좀 변태 같은. 그러니까 이게 패티시 같은 건데 이게 편집권이 이 감독한테 있으니까 지가 쓸데없는 말을 지도 좀 많이 하네. 이럴 때는 지가 날리면 되니까. 그지. 아니 날릴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는데 뭐 그러니까 살짝 그가 막 진짜 검은 털 막 이렇게 나는 거 말고 그냥 좀 이렇게 뽀송뽀송한 털 있으면 좀
뭔가 좀 쳐다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그런 변태 같은 지점을 박찬욱이 잘 찝는다. 그런 것도 있고 어. 조금 내가 그 영화 보면서 좀 짜증났던 게 그 혜준이 와이프 되시는 분 있잖아. 그분이 뭐 연기를 잘한 거라고 봐야 되는데 어찌나 좀 얄밉던지. 오, 그지. 좀 얄밉더라고. 그러니까 이미 뭐랄까 오해나 불신이 생기고 나서의 행동이 얄밉다는 게 아니라 뭔가 이게 가부장적인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뭔가 박해일을 상대로 뭔가 좀 이렇게 주도적으로 뭔가 하는 듯한 느낌이. 오, 뭐 근데 부부 있어가지고. 사이에는 그럴 아니, 그러니까- 수도.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기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좀 강경한 그런 느낌이 있는 거야. 내가 느끼기에는. 그지. 그럴 수 있지. 또는 배우분의 인상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 나는 좀 전자가 좀 더 맞다고. 그 약간 좀 차돌같이 좀 차가운 느낌이나 단단한 느낌도 있긴 한데 약간 신경질적이랄까? 약간 예민하다랄까? 그런 구간이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뭐 이거는 개인적인 어. 해석일 수 있는데 캐릭터가 그거잖아. 저기 한수원 다니는 이제 원자력. 그것도 맞아, 원자력에 이제 저거를 하고 있는. 완전 안전. 완전 안전. 그지. 그런 명대사도 있고 그런 거 생각했을 때 굉장히 그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직업도 굉장히 좋고 자기 일에 존나 자부심 존나 쩔고. 그러니까 약간 좀 스카이캐슬 아줌마 같이 조금 드센 아줌마 나는 느낌이 그것보다는 좀 있어가지고. 약한데 근데 그거 준하는 느낌은 좀 있어. 그러니까 치맛바람도 좀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애가 나 닮아서 똑똑하잖아. 소리 막 서슴없이 하고 그냥 뭐랄까 그러니까 현대의 신여성 같은 느낌인데도 불구하고 부부 관계에서조차 되게 당당하고 뭐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난 저런 사람이랑 살면 좀 못 살 것 같다. 나는 반대로 아니 그러니까 뭐 그 산다 못 산다 이거를 떠나서 그 여자가 좀 이해가 되는 지점이긴 좀 했어. 왜냐면 결국에는 이게 이 영화가 나는 불륜이라고 할게. 그냥 이 영화는 불륜 영화. 불륜 영화지. 불륜 영화. 그렇게 치면은 나는 그 혜준의 와이프가 나는 그렇게 막 이주임 데리고 와가지고 맞바람 해버리고 하는 게 난 너무 이해가 되는 거지. 모르지. 그러니까 그 전부터 바람을 펴왔을 수도 있어. 저기 보면은 혜준 우리 다려와야겠네. 자라 말고 뭐를 해가지고 뭐가 좀 석류 졌네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주임이랑 통화를 해. 그거다. 담배 무슨 핀다고 담배 했을 핀다 때 해서 도라지. 도라지 차. 이주임이랑 통화를 해. 그런 걸 보면은 뭔가 그 전부터 해오기는 해야지. 근데 나는 접점이 아예 없는 건 아닐 수도 있고. 그치? 내 생각에는 그 초반에 이제 혜준과의 잠자리에서부터 혜준이 계속 막 드라마 생각하고 저기 그 설애가 보던 드라마나 이게 막 그런 거 생각하고 막 잠자리 하는 와중에 딴 생각하고 그거를 저기 그 이제 혜준의 와이프는 그거를 이제 불륜을 눈치챈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나한테 마음이 떠났구나 라는 거를 느끼고 좀 그렇게 이제 점점 이제 자기도 이제 그렇게 턴을 해야겠다라는 느낌에서 그래? 조금 이해는 된 거지. 나는 반대야. 왜냐하면 그거는 묘사가 어떻게 된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기도 씨가 기도수 씨. 기도수. 미안합니다. 아, 그 송설애의 남편이죠. 죽은. 그분이 송설애 씨와 관계를 할 때 드라마 장면이 나옵니다. 되게 뭐 사극 같은. 그래가지고 그때 송설애는 눈치를 그때는 채는 게 나오죠. 근데 박해일이 그때 딴 생각한 거는 송설애나 또는 기도수가 오버랩되는 장면이지. 그러니까 즉 이제 시청자에게 주는 메시지 정도지 와이프한테 전달된 정도의 감정은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불륜의 감정과 사랑의 감정 이게 아니라 얘가
일을 하든 간에 뭐 불륜이 아니고 불면증도 있고 막 이제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에 집중을 못 하는 거야. 아 그렇긴 하지. 그러니까 와이프도 그 얘기는 하지. 아 당신은 뭐 살인이랑 사건이 있어야 그제서야 뭐 이렇지 않냐 막 이런 얘기하고 그런 거 있는데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네가 일단 뭐 그러다 치고 요즘에 가끔 VS 관련해 가지고 이제 유튜브가 올라와요. VS? 뭐 대 뭐. 뭐? 이렇게 뭐냐면 마음만 이렇게 해도 바람이다. vs 아니다 몸을 섞어야 그게 바람이다. 이걸로 이제 주제가 나온다는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와이프분이 이주임이랑 어디까지 갔는지는 우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남편한테 빡쳐가지고 대놓고 봐라라는 식으로 행동을 했어요. 그죠? 그죠. 막판에. 자 그럼 그 전에 봅시다. 우리도 어쨌든 눈치껏 불륜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이거 바람입니까 아닙니까? 잠깐 다시 미안해. 송설애랑 박해일이랑 바람입니까 아닙니까? 바람이지. 아 그러면 본인은 이제 마음만으로도 좀 그러면 바람이다. 그지. 뭐 딱히 되게 섹슈얼하거나 그런 육체적 접촉이 딱히 없더라도. 그치. 그러면 당신은 하루에 바람 몇 번 피는 거야? 뭐 흘끗흘끗 보고 솜털만 봐도 씨발 꼴린다고 하면데 그럴 때마다 꼴린다라고 말하지 않았다. 알았어. 꼴린다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게 말이 안 되잖아. 그게 어느 정도 나름 섹슈얼한 느낌이긴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무엇이 와이프가 먼저 바람을 폈다고. 내 무엇이 입장에서는. 꼴린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제 와이프가 이주임 집에서 씨발 목 잘린 자라를 데리고 나오는 순간 그거는 어쨌든 간에 심증이 있는 거라고. 근데 저거 물증이라고 말할게. 그냥 물증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해. 그냥 그 자라를 봤으니 그럴지도 이런 서사가 생기는 거잖아. 근데 일단 마음이 뜬 건 맞아. 마음이 뜬 건 맞지. 그렇잖아. 아니 그러니까 남편이랑 와이프가 마음이 뜬 게 아니라 그 뭐랄까 박해일이랑 송설애랑 눈이 맞아가지고 지금 정신 없는 건 맞아. 그죠. 근데 이것도 어쨌든 바람이긴 한 거잖아. 박해일과 저기 이제 그 해준과 송설애가 그렇지. 바람이다. 나는 바람인 입장인 거지. 나는 좀 아직까지 이걸 판단을 못 내리겠다는 입장이야. 나는 네가 왜 그런지도 알고 나도 그 기준에 헷갈려. 있어서는 나름의 명확한 니만의 기준이 있어? 명확한 기준은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지. 그 마음에 있어서 나름의 그 조금의 기준이라고 치면 그러니까 이거는 바람이다라고 했을 때 니는 뭐 마음이 뜨면 다 바람이다. 아니 그런 기준이 아니야. 그러니까 봐봐. 스킨십이 없이도 그러니까 나는 그 기준은 스킨십으로 나눠볼게. 스킨십과 그리고 조금 뭐 예를 들면은 조건들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여사친과 내가 커피를 마시러 갔어. 뭐 커피집 가서. 뭐 예를 들면 오후 7시. 오후 7시 이후에 커피를 마시러 가. 커피 야, 내 뭐 해야 될 거 있는데 잠깐 좀 나와가지고 잠깐만 얘기 좀 하자. 뭐 있어. 엔젤레누스 가서 커피 하나 하고. 그 정도까지는 바람이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난 아니야. 당연히 아니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 그러니까 그 여사친과 보면 조금의 나름의 뭔가 기운은 조금 있다라고 쳐. 예를 들면 내가 이런 거지. 여사친도 나름 네 표현 좆도 못하는 거 보니까 네 이미 바람 몇 번 폈어. 아니 씨발 그러니까 봐봐. 그러니까 나름의 기준이 있다고. 그러니까 근데 술을 먹는다? 안 돼. 오후 7시 이후에 술을 먹는다? 안 돼. 그리고 영화관? 나는 영화관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 그 씨발 네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건데 네가 술을 안 먹으니까 술 먹는 건 안 되는 거고 영화는 좋아하니까 영화관 가는 거는 되는 거고 그런 식이네. 그리고 또 뭐 예를 들면은 그럼 뭐 섹스를 싫어하세요? 섹스를 섹스는 돼. 왜? 이 감독이 섹스를 좋아하니까. 섹스는 안 되지 미친놈아.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거 또 있어. 그러니까 심지어 거기서
혜준이가 와이프한테 어. 말하잖아. 우리가 사이가 안 좋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던 거 그건 오늘 할 거야라고 하잖아. 그지 그지. 근데 거기서 와이프가 씨발 쌩까고 하죠. 그 잠자리 얘기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죠. 아니 잠자리는 아니더라도 같이 이렇게 한 침대에서 누워 자는 거라든가. 근데 그것조차 거부했다는 거는 아니 근데 음. 그 바람이 주 내용이 아니지 않나? 영화에? 근데 주 소재긴 하지. 아 근데 나는 바람이라고 판단을 안 했었는데. 그러면 씨발 마이크에 대고 이야기를 하라고. 왜? 얘기하고 있잖아. 아니 왜? 나는 그러니까 바람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바람이지. 그러니까 시청자 입장에서는 바람이지. 모든 걸 알고 있는. 그지. 어. 근데 이제 남자라고 하긴 그렇지만 나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한 사람쯤은 그렇게 꼭 사랑이라는 거칠애로 애틋함이 느껴지는 그러니까 대상이 한 명씩은 인생에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 관점으로 뭐 단순 바람을 핀다 이렇게는 영화를 보면 느낀 적이 없었어. 그러니까 나도 그 바람의 기준이 나름 그러니까 딱 한마디로 말하면 스킨십이 얘는, 가능한 상황이 만들어지거나 하면 나는 그게 바람이라고 보거든.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했다시피 그거에 있네. 그런 사람들은 있어. 첫사랑 마냥 박해일이 되게 풋풋하게 행동하는 장면이 나왔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정이 안 가는 사람은 없어. 난 내 생각에는. 난 내 주변엔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잘해주고 싶고. 근데 그게 남자든 여자든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여자니까 이제 이성의 관계니까 그게 뭔가 나름의 조금은 뭔가 기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근데 나는 그 선은 넘지 않지. 절대로. 일단 자 여기서 근데 그러면- 그거를 이야기해봐. 그러니까 또 그렇게 얘기하면은 뭔가 그렇게 되지만은 결국에는 그 둘도 키스를 하고 이렇게 또 심지어 포옹도 하잖아. 맞아 그렇긴 해. 키스하긴 나는 해. 포옹도 바람이라고 봄. 그렇게 치면. 그러니까 기류가 있는 사람이면 아니 포옹하면 안 돼. 아니 악수까진 됨. 아니 그러니까 바람과 그렇게- 불륜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게. 맞아. 그러긴 한데 내가 내 그냥 말은 재미 포인트로 얘기하다 나도- 보니까 그래 좀 그래. 내 열내서 말은- 하는 건데. 우리는 알지만 와이프는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와이프는 모르잖아. 시청자의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니까. 근데 너무 별것도 아닌 거에 난 급발진했다는 느낌이 있다는 거지. 당신이 죽인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같이 죽인 거 아니야? 이러더니 돌아가지고 뛰어나간 거잖아. 나는 근데 그거는 또 다른 얘기면 이거는 우리가 모를 수도 있는데 그 여자들의 식스센스. 식스센스 같은 그런 데서 오는 그럼 틀린 거잖아. 박해일도 안 죽였으니까. 아니 어쨌든 이놈 둘이서 정분이 났네라는 그 느낌은 아, 그래 뭐 맞을 수는 있지. 그리고 뭐 마침 나에게 갈아탈 상대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놈 잘 걸렸다 식으로 좀 지른 뭔가 느낌이 있는 거야. 상황 자체가 이제 지른 느낌은 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 보니까 난 조금 모르겠다. 이게 너무 같은 남자 편 드는 것처럼 보일까봐 좀 그렇긴 한데 아직 저 사람은 정황만 있을 뿐. 그 물증이 딱히 없는 상태에서 그건 맞지. 너무 갑자기 급발진하듯이 저질러 버리고 그건 맞지. 그렇게 웩 해가지고 다음 날 막 이주임 집에서 임주임인지 어쨌든 이주임이 나오고 이러니까 나오고. 이거 완전 사실상 막 트리거 땡길 준비하고 있다가 이놈 잘 걸렸다 하고 지른 거 아닌가 이 생각도 좀 들더라고.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우리 이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아니까 그래 저럴 수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 극 중에 와이프분은 되게 제한된 정보만 갖고 있을 뿐인데 그치. 추정만 가지고 그렇게 냅다 질러버리니까 너무 심한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근데 들고. 우리 삶에 그런 상황들이 엄청 많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이 생각하거든. 감독은 많겠죠. 오늘 대화만 해봐도 종종 있었던 것 같은데. 야 어쨌든 어쨌든 뭐 농담이었고 어쨌든 그 레프리가 한 말처럼 이 영화의 뭐 본질 자체는 뭐 바람이니 불륜이니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치. 거기서 이제 피의자와 형사랄까 어쨌든 경찰 관계로 만나가지고 이렇게 돼버린 건데 거기서 결국 나오는 거는 이게 뭐 진짜 정신적인 바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왜냐하면 내가 죽어서라도 당신에게 그게 뭐 흉터가 됐든 스카가 됐든 진짜 잊지 못할 무언가로 남아 있기를 바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기억이 희미해지는 것처럼 이렇게 휘발되는 게 아니라 네 그 커튼 열면 나오는 그 미제 사건 사진으로 내가 남아있기 위해서라도 나 그냥 이렇게 갈란다 이런 느낌이 좀 있잖아. 그런 걸 보면 그 송설의 행동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인 케이스인 거지. 근데 나는 네가 말한 게 결국에는 그 굉장히 이해가 오히려 돼? 되는데 네가 잘 정리했다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아까 13구역 잠깐 얘기하자면 그 룰라가 이해가 안 됐던 것처럼 난 오히려 반대로 야 그러면 뭐 박해일이 했던 그 음성 파일도 있겠다. 그걸 빌미로라도 너 나랑 헤어지면 이거 내가 풀인다. 저 여자랑 당장 이혼하고 나랑 살아.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그 박해일의 그 심장 속에 깊은 흉터를 남기면서까지 난 네 기억 속에서 평생 살아남을 거야. 그러기 위해선 난 지금 죽을 거야. 이런 느낌이니까. 근데 내가 그게 진짜 온유월 서리빨 마냥 진짜 지독한 사랑인 느낌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그래도 그렇게까지 자신의 삶을 버려가면서라고 하면 난 모르겠다. 난 에고이스트가 좀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는 난 못할 것 같긴 해. 아니 나는 그 생각이 드는 거지. 그 조금 이제 곁다리로 가면 탕웨이가 보여주는 이제 송설애라는 그 이제 역할 자체가 너무 그 판무파탈적인데도 불구하고 순애보적인 느낌이 진짜 강했던 사람인 것 같은데 그게 탕웨이라는 배우가 두 얼굴이 가능하니까 뭔가 홀릴 수밖에 없는 매력이 너무 그랬던 거지. 뭔가 보면 순수해 보여. 얼굴 그러니까 자체는. 아까 그 카메라 그 렉 안 돌아갔을 때도 잠깐 말했지만 그 분위기가 진짜 이게 배우긴 배우인가 보다라는 말을 내가 했잖아. 분위기가 진짜 약간 좀 뭐랄까 조금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속된 말로 되게 그냥 시골 아가씨 같을 때가 있고 그 산 탈 때는 또 존나 등산 갔다가 뭐 보면 막 여기 막 쿠레시 나오는 랜턴 차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막 그냥 우스갯소리 나고 치고 되게 좀 뭐라 해야 되지 야시시하게 약간 좀 천박하다라는 표현을 쓰면 그렇지만 어쨌든 되게 좀 그런 느낌으로 옷을 딱 입을 때는 좀 판무파탈 같은 느낌. 그 이미지가 확 왔다 갔다 하니까 확실히 조금 와 이거 뭐 진짜 속된 말로 조금만 이게 여유 주면 7렐레 8렐레 따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그 진짜 판무파탈 진짜 페이탈한 느낌이 있더라고. 그래서 배우긴 배우인가 보다 이런 느낌이 있었지. 그리고 그때 내가 물어봤잖아. 그 신라의 달밤이나 그 공공의 적 나왔던 그 배우가 이성재 배우. 나는 이 역할 분명히 박해일 가기 전에 이성재한테 갔을 거라고 생각해. 오, 그래? 톤이 너무 비슷하지 않나? 중후한 느낌이라든가 목소리 톤이라든가 물론 이제 박해일 님이 조금 더 만화에서 갓 나온 느낌이 조금 있지만 어차피 중년의 형사 느낌을 내고 목소리 톤으로 막 이렇게 하는 느낌이 있으면 이성재 배우가 했어도 난 잘 맞았겠다라는 생각이 난 보는 내내 들긴 했어. 나는 그게 박해일 배우가 왜 이게 됐냐라고 생각을 하냐면 또 이게 뭔가 이상한 궤변일 수 있는데 그냥 나 같아 느낌이. 바람 폈다는 거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미친놈아. 바람을 폈다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이렇게 갈대 같고 찌질하고 이런 게 너무 잘 묻어난다는 거지. 이성재 배우면 난 내 생각에는 너무 너무 정갈한 느낌일 정갈한 느낌일 것 같고. 근데 거기서도 나왔잖아. 원래 박해일은 그래 와이프한테서도 좀 깨갱한 느낌이 있었다 치자. 근데 경찰 할 때만큼은 투철한 느낌이 있었던 거지. 나도 그래. 나도 현장 가면은 존나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잘하시네요 이렇게 하는데 나 뭐 앞에 가면 7레레 8레레 여자 보면 붕괴되는 거야. 그러니까 붕괴되는 거지. 붕괴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 솜털 날린 여자는 아무 생각도 없는데 니 혼자 붕괴되고 그지. 그렇게 뭉치게 되고. 7시 이후에 술을 먹게 되고 술 안 먹, 내가 7시 이후에 술을 안 먹는다. 했다, 영화관에 가게 되고 이거. 영화관은 가지. 거기서 이제 네가 전에 말했던 것처럼 니 존나 스시 빌런이었잖아. 아, 그지. 영화관에서 스시를 먹게 되고 영화관 가서 옛날에 깜짝 스시를 먹었. 놀랬다 니 진짜. 옛날에 얘기 들었을 왕십리 살 때 이렇게 5분 거리니까 영화가 5분 거리니까 바로 이마트에서 2층 이마트에 사서 바로 영화관에서 먹던. 그 정도면 국밥도 먹을 수 있지 않나? 아니 근데 CGV에는 떡볶이도 판다? 그거는 거 내에서 파는 거잖아. 근데 참고로 법적으로 외부 음식이 금지되어 있단 말은 전혀 없습니다. 와, 이거 그냥 물론 공공 질서에 관한 윤리적인 측면에서 조금 그 그럴 수 정도면 있지. 영화관 입장에선 바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우리 가게에서 먹거리를 파는데. 레프리 이거 어떻게 생각함? 저기 아까 얘기했던 영화관에서 스시를 먹는 건 괜찮다 아니다. 빌런은 아님? 스시? 어. 아니 근데 스시는 괜찮지. 아니 그쵸. 주먹밥 마냥 맞지. 이렇게 보시락거려서 이렇게 뭐 함냠 먹는 것도 아니고 도시락 열어가지고 그 물고기 모양 간장 간장. 짜가지고 그거 처먹고 있는데 그건 빌런이지. 야, 아니지. 떡볶이보단 냄새 덜 나지. 떡볶이 아니, 오징어 냄새는 냄새로 그러는 게 아니라 내 말은 도시락을 쌓은 거잖아 속된 말로. 근데 봐봐. 저기 봐봐 팝콘을 먹는 것도 빌런일 수 있어. 그지. 근데 팝콘은 CGV 내에서 팔아. 팝콘을 와장와장 내서 먹는다고 소리 때문에 뭐라 짜증이 날 수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CGV 내에서 파는 거니까 뭔가 그거 먹는 걸로 뭐라 걸기가 힘들어. 근데 거기서 뭐 C집에서 안 파는 그니까 씨발 파- CGV에서 그러니까- 스시를 팔질 않잖아. 아니 C집에 스시를 팔면 스시는 괜찮은데 안 파는데 지가 안 도시락 팔면 싸갔잖아. 문제가 되지. 아니 나는 일단은 외부 그러니까 음식이 이마트에서 샀다니까 스시를. 외부 음식이 반입이 가능해. 언제부터? 아니 옛날부터 그랬어. 이 외부 음식 반입이 가능해. 이러는 거야. 그 직원들이 말리는 건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하는 건 자기네들 음식을 팔기 위한 상술일 뿐이지 그게 법적으로 절대 그게 아니라니까. 자, 제가 진짜로.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니까 니는 도의적으로 그렇다는 거잖아. 그런 것도 있고 자 영화관에서 껌 씹는다고 총 쏘지 않습니다. 씹을 수 있죠. 근데 그죠. 풍선 불고 딱딱 짝짝 뭐 이런 소리 나면 이제 소리 나니까 뭐라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스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식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네드 셰프 아셈? 그게 뭐예요? 가가지고 이렇게 식당에 이렇게 차려놓고 그거는 그 먹고. 컨셉이니까 그렇지. 야 일본에도 티팬티 입고 먹는 식당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거는 그 컨셉이니까 그런 거고. 니는 영화관에서 티팬티 입고 밥 먹으면 그러면 니는 티팬티 입고 밥 먹어도 되겠다. 그거는 풍기문란이고 풍기문란 진짜 법적으로는 있으니까. 그러면- 이건 법에 없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내 말은 주변 관객의 그 감상을 아니 나는 저해하지 않았어. 저해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그네 생각이라니까. 그건 그치, 아니 그건 네 새우 초밥 먹다가 새우 꼬다리 그거 네 씹어 먹냐 뱉냐? 아니 뭐 뱉을 수 있지. 씹으면 그래도 여기 위에 까자작 할 거고 뱉으면 틱 소리. 아니 그러면은 애초에- CGV에 파는 떡볶이도 먹으면 안 되지. 아니지. 그렇게 아니지. 치면.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나는 CGV 가- C집에서 안 판다고 하면 좀 이상할 것 같긴 하다. 어떤 거? 스시 먹는 게. 스시 먹는 게 그게 나는 그래서 나는 그런 대답을 하는 거야. 법적으로 절대 그걸 제한할 그러니까 수도 없고 맞아. 제한이 안 돼. 야, 맞는데 그럴 거면 어. 그냥 스시집에 가서 네가 핸드폰을 보는 게 맞지 않아? 뭐라고? 스시집에 가서 영화를 아니, 보는 게 맞지. 개봉 영화를 난 극장에서 보고 싶은데. 그렇게 그러면 스시를 안 먹어야지. 씨발 미친 새끼 아니야. 아니 대화가 안 되네. 어쨌든 좋아. 아무튼 이거 너무 좀 그래, 갔는데 길어지니까. 네가 이거는 솔직히 본편에서 편집을 하고 쇼츠로 빼든가. 아무튼 알았어. 어쨌든 너무 충격적이고. 야, 와, 뭐 그렇게 따지면 소리 안 나게 조심조심하면 평양냉면도 먹겠다. 냄새 안 나니까. 그러면 먹어볼게 한번. 참 그냥 또 어이가 없네. 어쨌든 제가 느끼기에는 그랬습니다. 탕웨이 얘기하다가 탕웨이가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이
이중적인이랄까 어쨌든 또 되게 대비적인 그런 느낌을 확확 줘가지고 좀 재미가 있었고 두 번째는 그 뭐랄까 박해일이 그 얘기 하잖아. 야, 탕웨이가 저한테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이러니까 나 사랑한다고 말한 적 없는데요. 이러니까 탕웨이 막 미친 여자처럼 막 울듯이 웃고 웃듯이 울고 하다가 자살하러 가잖아. 근데 알고 보니까 박해일이 알리바이 막 도와주고 이런 말들 하잖아. 그게 이제 송설이한테는 사랑한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인 거잖아. 그지. 자기를 지켜주려고 그지. 한 거니까. 그때 이제 박해일이 그걸 깨닫고 나서 송설에 막 찾으려고 할 때 그때 과연 피의자라서 또는 범인이라서 찾으려고 한 건지 마지막 마지막 찾으려고 한 건지 아니면 깨달아 버렸다. 그녀는 날 진짜 사랑했고 이게 리얼 사랑인 것 같다. 이래가지고 이 그녀가 죽기 전에 꺼내야겠어. 라는 마음으로 찾은 건지 약간 뭐 후자의 가능성이 높을 것 같긴 한데. 나도 피해자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그것도 있었다. 처음에 송설이가 죽으려고 할 때 죽음을 선택하는 방법. 그 바켓 가지고 바켓으로 흡프잖아. 그래갖고 처음에는 아니 뭐 저 나이에 모래성 지을 건 아니고 저걸로 흙을 퍼려고 준비했나? 근데 몸이 들어갈 정도면 꽤 많이 파야 될 텐데 그게 저걸로는 힘들 텐데 이러면서 봤는데 놀랍게도 자기 체구가 들어갈 만큼 파셨더라고요. 그렇게 됐다는 거는 상당한 그 뭐랄까 체력이 완력과 체력이 근지구력이 필요로 하는 상황인데 역시 목숨을 걸고 그 똥오줌이 묻어가면서 한국에 온 사람인 만큼 그런 이제 독한 정신력이 있다라는 거. 또 이제 기도수를 떠밀어 죽일 정도로 강인한 그리고 뭐 산을 타본 적도 없는 사람이 테이프 몇 개 바르고 남편이 가는 그 길을 간다. 어려운 길을 뭐 쉬운 길을 간다. 아무리 쉽다지만 그 타고 올라간다. 진짜 사실상 뭐 본 내추럴이 맞는지 내추럴 본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겁나 킬러 성향을 가지고 있는 킬러보다는 강골이신 거지. 아니 보면 니 뭐 탕웨이랑 바람 폈냐? 아니 이 새끼 존나 좋아하네. 아니 그게 아니라 송설에 아는 사람이냐? 아니 그러니까 송설애가 그런 얘기도 해. 네 얘기를 조금씩 들어보니까 그 막 탈북 같은 느낌으로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탈북이랑은 다르지. 그러니까 이제 미립국이잖아. 미립국 하는데 막 개고생했다고 하잖아. 자기 막 이렇게 똥오줌 막 다 지리고 막 이랬는데 막 지린 게 아니라 똥오줌이 묻었다고. 묻었었나?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뭐 미친 사람처럼 막 이러고 있다가 왔다고. 이랬다. 뭐 이래가지고 하잖아. 그만큼 정신력도 있고 뭐 그때 간호사도 했고 또 뭐 그런 거 생각하면 그리고 뭐 펜타닐도 이렇게 사람도 죽였겠다. 사람도 죽였겠다. 따지고 보면 뭐 굉장한 사람인 거지. 뭐. 그러니까 내가 탕웨이 그 송설의 역할의 매력에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일단 기도수한테 그렇게 맞고 막 이렇게 낙인까지 찍히고 막 이러는데 그런 걸 생각했을 때 굉장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강인한 사람이다. 하지만 이제 혜준에게 그런 친절을 받고 이제 하다 보니 약해졌다. 맞아. 품이 있다. 품이 있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뭐 남자 치고 경찰 치고 이러다가 현대인 치고 여기서 박해일 또 뻑 가죠. 맞아. 거기서 나도 약간 좀 말랑말랑해지더라고 마음이. 그러니까 그 절 걸어다닐 그지. 그거는 진짜 좀 이런 말 하면 좀 또라이 같아 보일 수 있는데 그거는 진짜 좀 사랑에 빠지겠더라. 그런 느낌으로 가면. 아니 그 또라이 같은 게 아닌 거지. 진짜로 그 진짜 애틋한 느낌이죠. 그러면 니는 영화를 보면서도 바람을 핀 거네. 뭐가? 니도 그 순간은 니가 박해일이 된 것 마냥 상상하면서 본 거잖아. 하지만 나는 그녀와 키스를 하지 않았어. 손을 잡지 않았고 손은 잡을 수 있지. 악수는 할 수 있지. 하지만 포옹은 하지 않았어. 니 그 이 감독의 낭준지춘 니 여자친구도 보지 않냐? 다행히 좀 워낙 길다 보니까 이게 보시지는 못하더라고. 다 보시지 못해. 셔츠로 만들지 않은 이상.
진짜 니 같은 경우에는 식스센스 발현돼 가지고 니한테 소리 아니, 지르면 네, 그러면은 내가 하나 물어볼게. 어. 니한테 바람은 어디 기준인 건데? 내가 다시 얘기로 돌아오면. 그러니까 니처럼 명확한 기준이 있는 건 사실 아니야. 그럼 근데- 어디까지가 바람인 건데? 그 송설애와 혜준의 느낌은 바람인 건가? 그러니까 사실 나도 뭐에서 질문을 던진 건데 생각보다 네가 철저한 기준이 있다는 거에 난 첫 번째 놀랬고. 그러니까 그게 좀 개변일 수 있지만 나는 나름의 기준은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답변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내가 알 수 없으니까 별로 인정 못 하겠고. 내 입장에서는 좋아. 키스 솔직히 그 신체 접촉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키스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긴 해. 포옹까진 괜찮다. 쉽지 않네. 근데 솔직히 아까 내가 그 얘기 그러면은 했잖아. 그렇게 하면 난 내 주머니에 손 넣는 것도 나는 좀 난 그때부터 신체적인 반응이 올 것 같긴 해. 근데 쉽지 않네. 주머니에 손 넣는 거는 더 선 넘지. 나는 내 생각엔 그래. 만약에 네가 좋아하는 여자가 라이터 이랬는데 네가 못 듣고 있다가 여기 있네 하면서 주머니에 손 넣었어. 그거는 나는 그럼 나는 솔직히 난 바로 옹박 나가. 씨발. 절씨는 솔직히 근데 어렵네. 여튼 바람의 기준은 생각보다 이거 좀 어렵긴 하네. 그러면은 스킨십을 안 하고 술은 같이 먹을 수 있다 없다? 나는 오히려 그거는 가능할 것 같은데. 진짜. 왜냐하면 술을 먹으면서 어떤 일이 생길지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 술을 먹었는데 술을 먹는 거는 괜찮지. 술 먹다가 사고를 쳤냐 안 쳤냐. 야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할게. 이게 중요한 거 아닐까? 내가 아까 얘기한 전제는 여자친구가 있는 상황에서 여사친이랑 단둘이 술을 먹느냐 이거였거든. 닌 그럼 술을 먹을 수 있다 이거네. 7시 이후에 여사친과 술을 먹는다. 9시까지 먹으면 되지. 오케이. 뭐 그 정도까지 나도 10시 인정할 수 있어. 넘어가면 조금 위험하지 그래, 않나라는 생각이. 오케이. 오케이. 나도 뭐 그 정도까지는 진짜 그거는 여자친구한테 빌고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나는 일단은 무조건 첫 번째는 거절은 해야 된다라고. 개 빡세네. 개 어렵네.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런 거야. 봐봐. 난 여자친구가 없어. 여자친구가 없다는 전제하에 여자친구가 전제에 없으면은 다 가능하지. 다 가능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야. 여자친구가 없는 상태에서 여사친이랑 술을 먹었어. 난 심지어 여사친도 없긴 하지만. 근데 그게 뭐랄까 그 욕망의 불씨가 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나는 사실 그러니까 나도 또 그럴 수도 있어. 나도 욕망의 불씨가 없는 여사친을 그렇게 여자친구가 있는 상태에서 먹을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은 난 없어.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니까 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게 좀 묘한 부분인데 애초에 내가 난 여사친이라는 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욕망의 불씨가 안 생겼을 뿐이지 이거를 10번 하면 그중에 서너 번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게 내 입장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얘랑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가 된다면 여자친구가 있어도 바람이 아니게 될 텐데 10번 중에 서너 번이 생긴다며 그러면 30-40% 확률로 이게 바람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설령 진짜 엔드 오브 엔드까지 안 가더라도 어쨌든 그 욕망이 있는 순간 니는 어쨌든 간에 이거 바람이다 이런 느낌이 좀 있을 수 나도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이 30-40 그러니까 이 10번 중에 서너 번이라는 게 매번 30-40%의 바람을 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버리면 그렇긴 그렇네. 그렇긴 하네. 그러니까 그럴 수는 있지. 진짜 우리가 열에 10번에 아니 근데 애초에 그 레프리 말 때도 이게 이런 식으로 볼 영화가 아니긴 한데 이게 겁나 피곤하네. 그러니까 그 애초에 송설애가 부모님을 자기 엄마를 죽인 게
존속 살인이긴 하냐부터 가긴 해야 돼. 그러니까 와 거기까지 간다고? 그러니까 그런 그 술을 7시 이후에 술을 먹어야 되는 상황. 탕웨이 같은 여사친과 7시에 술 먹을 수 있냐 없냐 이거를 거의 살인부터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동양권 문화에서는 씨발. 어떤 식으로든 그게 존속 살인이 될 것 같긴 한데 아, 서구권 씨발. 특히 스위스에서는 물론 가족이 그렇게 하면 당연히 그것도 살인죄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거기서는 점점 존엄사라는 개념이 발달하고 있으니까 엄마가 너무 왜냐면 아빠가 아버지가 돌아가시잖아. 내가 얼마 그지, 전에. 그지. 아빠가 엄마한테 그 말 했다고. 나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나 좀 죽여달라. 이랬어. 너무 아프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그거 듣고 얼마나 슬퍼했겠어. 근데 엄마를 잘 모시려고 간호사가 됐더니 엄마가 편안하게 가겠다. 또는 뭐 편안한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그냥 빨리 죽여달래. 빨리 죽이고 한국 가가지고 너가 할아버지 산이나 찾아갖고 뭐 호미 산인가 무슨 그게 막 헛소리 막 해. 그 엄마 죽였대. 그 중국에서는 사람 죽이면 지도 살인이야. 그래서 지도 사형이야. 그래서 한국 도망갔대. 그 옆에 막 불법 이민자들 있고 막 똥오줌 막 다 묻혀가면서 막 이러고 있다가 얼굴이 반반했는지 그 기도수가 어쨌든 간에 결혼했대. 그 결혼했는데 어쨌든 간에 뭐 그런 식으로 밀입고 시킨 사람이 한두 명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그게 외부에 알려져서 막 뭐 돈 안 주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등 그건 물론 자작이긴 했지만 송설의 말 들어보면 이미 그게 소문이 좀 나가지고 언제가 됐든 간에 그런 식으로 연락이 올 거였던 것 같대. 그래서 자기가 그걸 막 적었대. 이런 나 송설에 사랑하네. 지금 보니까 나 황해일이네. 아니 황해준이네 내가. 우리 주변에 송설애가 분명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 뭔 소리야? 아니 지금 그러니까 남자 꽤 꼬시는 그런 여우 같은 여자 말하는 거야. 사람을 죽인 사람을 뭔 말을 하는 거야? 왜냐하면 송설애가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가 워낙 다채로우니까. 아니 그거를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여시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말고 살인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말고 이런 거지. 우리 주변에 그런 여시라고 표현은 하지 말자. 나는 판무파탈까지도 아니고 좀 더 순화시켜서 내가 얘기를 해볼게. 조금 흘리고 다니는 사람? 뭐 그것도 조금 세지만 뭐 그 정도까지라고 치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지. 그럼 그냥 예쁜 사람이네. 씨. 그러니까 나한테 예쁘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뭔가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냐 아니냐. 근데 뭐 박찬욱은 그러니까 이 영화를 통해서 그거를 보여주려고 한 건 아니지만 뭔가 나름의 그린 거는 조금 이제 뭔가 사랑에 대한 그런 미시적인 것들에 대한 예술성을 좀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기는 해. 네가 바람이다 아니다를 되게 말도 안 된다고는 말 안 할게. 그게 네 기준이니까. 네 기준대로 어쨌든 간에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래. 이거 넘으면 그거고 이거 안 넘으면 이래. 이런 식으로 있는 것처럼 나름대로 박찬욱이 중년들의 풋풋한 느낌은 이래. 라는 식으로 또는 송설애와 해주는 이런 식으로 서로 사랑을 느꼈어. 라는 이런 장치들 네가 말했다. 뭐 스시를 사준다거나 뭐 또는 뭐 혜준이 계속 보고 있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뭐 즐기는 것까지는 아니었지만 그걸 뻔히 알면서도 뭐 조금 이렇게 있다거나 뭐 심지어 뭐 식후에 바로 담배는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이라거나. 그지. 심지어 뭐 부산 뭐 별장인지 모르겠는데 뭐 불쑥 찾아가서 뭐 제가 유일하게 할 줄 아는 중국 음식인데요. 너스레 떨면서 자기 뭐 작업실 같은 느낌의 그런 거 하는 거 보면 나름대로 박찬욱이 생각하는 사랑의 기준이랄까? 또는 사랑이 움트기 시작하는 그 첫 스타트 불꽃이랄까? 이런 거를 보여준 걸 수도 있지. 살짝 뭐 김유정의 봄봄 같은 느낌의 그런 안 봐서. 그러니까 그런 소설에서 봤을 때의 그런 그렇지, 디테일한 그렇지. 감자 주거나 막 이런 느낌 소나기에서 나왔어. 그 돌 돌 던지고 막 이런 것들을 그런 거를 되게 성인화 시켜서 표현한 걸 수도 있지. 애플워치에다가 녹음하고 안개 막 들려주고 막 이런 것들이 심지어 그 혼잣말 하는 거. 그 씬 난 약간 소름 돋더라고. 박해일이 뒤에서 녹음하고 있어. 그지. 근데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미친년이 중국말로 계속 뭐라고 시불락거려. 그 녹음해서 들어보니까 뭐 그 남자 경찰의 심장을 갖고 싶어 이렇게 해석돼 놓으니까 미친년 아니야 이러고 있다가 나중엔 그거 사실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
그 말도 한참 뒤에 하잖아. 그지. 코코넷네 잘하시라고 그 자장가 느낌으로 그 전에 이미 밥 같이 다 했잖아. 너그 경감이라 뭐 밥 먹고 뭐 녹화하고 녹음하고 통화하고 다 했어. 해가지고 잠이 안 오시나요? 이 미군에서 만든 뭐가 있는데 제 스타일로 개조했답니다. 하면서 막 그거 하기 직전에 갑자기 그 심장을 달라는 건 무슨 말이었어요? 뭐 이런 얘기 갑자기 나오잖아. 야, 그거 사실 마음이었음. 이러는 순간 이거 뭐 약간 뿌듯하면서 그 누워 있었겠지. 어쨌든 좀 희한한 영화였어. 그지. 그러니까 박찬욱이 변태라는 거야. 배운 변태. 그지. 이게 잘 만든 거고. 그래서 내가 약간 오히려 약간 서스펜스를 연출한 복만대 같은 느낌이 있었다라는 게 그런 거였어. 되게 그러니까 절대 지저분하진 않아. 그지. 근데 정서적으로 좀 끄이게 만든 함정처럼 그러니까 그 잼민이들이 그 탕후루에 홀린 듯이 빠지는 것처럼 살짝 신동엽이 하는 그런 야식코리안 개그 같은 느낌의 그러니까, 그런 좀 그러니까 천박하진 않은데 충분히 어쨌든 섹슈얼한 농담처럼 근데 그것보다도 훨씬 정갈하고 그지. 뭔가 마치 이렇게 되게 잘 짜여져 있어. 정장을 밑에 입었는데 밑에는 트렁크 팬티만 입은 느낌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리고 그것도 좀 짜증났어. 박해일이 바다 보다가 들어올 때 있단 말이야. 그래서 뭐 부산 이포 뭐 나왔느냐 바다 사나이 하면서 근데 그게 나는 뭔지 몰랐거든. 이게 뭐고 이거 갑자기 뭐고 이랬는데 여자 그 와이프 분이 앞에 노트북 이렇게 하다가 착 일어나잖아. 그때 보면 와이프가 하이 실종이거든. 니 봤나? 니 못 봤을 거야. 아무튼 하이 실종 그 한마디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숙제를 끝낸 다음의 장면인 거야. 일주일이 그러고 그러면은 이제 저기 이제 배드신을 하고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바다 있다가 보다가 내려와서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담배 됐다. 얘기하고 아니 그런 나쁜 생각 음탕한 생각은 뿌리부터 내가 뽑아야 돼 하면서 이주임한테 전화해서 도라지 그 청인가 그거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미 부부 간의 그 숙제가 끝난 이후란 말이야. 그 상태에서 담배 피우고 싶다라고 말한 이유가 식후 아무튼 중요한 거는 설의 생각이 난다를 돌려 말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야. 설애가 담배를 엄청 많이 피잖아. 그지. 그러니까 거사를 치르고 부부 숙제를 마친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설의 생각이 난다. 이 얘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지. 디테일이네. 그렇지. 그런 걸 봤을 때 이런 거를 은연중에 잘 표현했구나. 그러니까 누구든지 알 법하게. 근데 이 감독은 몰랐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굉장히 좋은 저거였네. 영화를 똑바로 보긴 하는 겁니까? 아니 뭐 똑바로 봤죠. 여사친의 기준. 어쨌든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본륜의 기준은 무엇인가라는. 좀 복잡하. 애초에 이 영화가 그런 영화가 아닌데. 근데 요즘에 VS 그게 좀 그런 채널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그치. 진짜 마음을 주면 사실상 바람이냐? 아니다. 이거는 마음까지는 뭐 흘깃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약간 그날따라 좀 정냄이 떨어져서 들뜰 수도 있는 거고 한데 그래도 막 육체적인 접촉이 없다면 그래도 그거까지는 바람 아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뭔가 VS 대결하는 그런 채널이 좀 많더라고. 근데 모르겠다. 왜 동해인데 왜 해가 글로 지는 거지? 난 해가 글로 지는지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나 갑자기 동해에서 밀물 썰물이 사람을 죽일 만큼 차오르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 그것도 때문에 있고 생각해보면 CG 아이가? CG 아니야? 뭐가? 마지막에 해가? 그러니까 거기 로케가 멋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자살하는 장소 CG 아니야? 뭐 물이 들어오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공간을 와이드하게 잡았을 때 보이는 느낌이 난 우리나라인데 그냥 CG 덧붙여서 썼나 보다 생각해.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난 내가 봤을 때 그런 거지. CG가 아니고 실사인데 동해에서 찍었는데 그러니까 웃긴 거는 해가 동해로 이렇게 질 수가 있냐는 거지. 서로 진다 얘가. 그러면은 서해일 수밖에 없거든.
나는 우리나라에 그런 곳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해봤어. 나는 그게 엄청 말이 안 되는 느낌이었어. 모르겠다. 나는 사실 마지막에 죽는 곳이 부산이라고 착각을 한 바람에 동해도 어느 정도 부산에서 저렇게 사람이 죽을 만큼 물이 들어오는 데가 잘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런 스팟이 거의 없다니까. 아니 그 애초에 이거 빨리 일단 끝내자. 그래. 끝내자. 이게 중요한 이 영화에서 불륜이나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처럼 설애가 죽은 곳이 동해인지 서해인지 중요하지 않잖아. 그치. 그냥 일단은 어떻게 로맨틱하게 죽어. 여자 혼자서 혈혈단신 바켓스 가지고 그 구덩이를 팠는가부터 막 그렇게 따져야 되는데. 그래 미스터리하게 하네. 그리고 말이 안 되잖아. 중국에서 펜타닐을 8알을 받아가지고 내 알은 엄마 주고 그 내 알은 배 탈 때 씨발 뭐 어디다 넣어왔냐 뭐. 감옥에서처럼 뭐 구멍이랑 구멍은 다 그 뭐 집어 넣은 거냐. 말이 안 되잖아. 그렇게 따지면 답이 없어요. 존나 웃기네. 그래. 뭐 단편과 함께 뭐 금액을 책정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 제가 최근에 본 영화 멜로 영화 중에서 꽤 괜찮았던. 그러니까 재밌었어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슬픈 영화는 슬퍼야 좋은 영화고 웃긴 영화는 웃겨야 좋은 영화인데 이 영화는 그런 의미에서는 뭐 조금 부족했을 수도 있지만 영화 자체는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순간 약간 말랑말랑해지는 느낌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웃기게도 이 종종 서스펜스가 이 갑툭튀한단 말이죠. 인연이 죽인 거 아니야? 찾기도 하고. 네가 죽였지. 근데 사실 갑자기 좀 꼴리는데 뭐 이렇게 됐다가 나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했다가 또 얘 인연이 죽였나? 왜 사람이 또 죽었지? 근데 갑자기 또 아무도 못 찾는데 나 숨기셈 막 이러고 왔다 갔다 해. 그런 부분 때문에 재밌는 건지 아니면 순간적으로 말랑한 부분을 진짜 애간장 녹이는 타입 그 부분이 있어서 재밌었는지 모르겠어. 근데 재밌긴 했어. 그리고 다시는 또 한국 영화 잘 안 보게 될 것 같아. 보게 되면 이어폰 꽂고 봐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난 소리만 가지고 대사를 다 따는 게 넌 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야기가 좀 길었는데요. 복만대가 만든 서스펜스 느낌이 있었고 소장 22년도 영화니까 웬만해서는 모든 기능이 다 될 거고요. 이게 있네요. 한국 자막 설정이 된다면 5,500원. 5,500원. 네, 한국 자막 설정이 안 된다면 저는 2,500원. 한국 자막이 3,000원이나 기여를 합니다. 네. 그리고 한국 자막을 키고 보면 추천드리는 게 뭐 이 청각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뭐 쩝소리를 낸다 또는 뭐 혀를 찬다 이런 좀 그런 것까지 앰비언스 같은 것까지 이렇게 막 나오거든요. 막 슬픈 음악 소리 괄호치고 막 이런 식으로. 나는 그런 것들이 영화를 보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 진짜로. 알겠습니다. 좀 웃기긴 한데 오늘따라 그게 많이 나왔네. 그 단어가 많이 나왔어. 초밥. 그래서 나는 이 영화의 초밥 가격 정도로 매기겠습니다. 한 특조밥 느낌으로 한 3만 원. 3만 원까지 매기겠습니다. 꽤 고가인데 그러면? 그죠. 그 이유에 대해서 내가 네 말을 읽다가 그가 듣다가 그 생각이 났어. 그 아까 얄랑얄랑한 포인트라고 했는데 내가 왜 3만 원을 줬냐라고 얘기를 하면 이런 거야. 네가 막 그런 서스펜스가 뭔가 있었다라고 했잖아. 나는 그게 사건에 대한 서스펜스가 아니라 그렇지. 그 감정에 대한 서스펜스. 오히려 그래서 이게 로맨틱 미스터리라고 조금 말을 해야 될까? 그 송설의 감정은 우리가 어렴풋이 읽을 수 있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알기에는 디테일하게 파고들면은 얘를 쫓아가기가 너무 어려워. 맞아. 미로 속에 갇히는 듯한 느낌의 그 미로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재미 하나만으로도 나는
이 영화에 이만큼은 줄 수 있다라고 봐. 시마스 씨 가격은 줘야 맞아. 된다고 봐. 맞아. 네 말이 맞다. 그런 게- 송설애가 음. 되게 뭐랄까 그 조금 초반이나 중반만 해도 되게 물음표인 부분이 좀 있었어. 그러니까 얘의 의도를 아직까지 100% 믿지 못하겠다라는 그지. 느낌이 계속 좀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약간 그 로맨스 스캠 맞아. 그걸 그때 앞에 로맨스 아무튼. 스캠 마냥 얘가 진짜 살아나려고 이렇게 의심을 벗기 위해서 그래서 그 말 하잖아. 조금만 잘해주면 좋아하니까 막 그랬냐는 둥 막 이런 얘기 박해일 막 하잖아. 그런 것처럼 좀 긴가민가한 일종의 감정적으로 스릴 있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그지.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같은. 어. 그래서 오히려 박해일이 풋풋한 첫사랑 마냥 중학생 마냥 막 행동하는 그런 것들이 나온 거 아닐까. 그리고 우리가 뭐 내가 남자 관객이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이제 혜준이 하는 그 게임의 사랑의 게임에서 우리도 그 사랑의 게임에 참여하고 있다는 그렇지. 느낌을 그러니까 그 너무 순간 많이 받았어. 그 순간 우리 모두 혜준이었다 이런 느낌처럼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맞아. 이게 그래서 음. 이제 영화를 엄청 재밌게 봤고 좀 추천을 많이 해주고 싶은 그런 영화겠네. 뭔가 그러니까 내가 이런 류의 영화를 썩 안 좋아하는데도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것들이나 잘 안 즐기는 것들이 겹겹이 있어. 그러니까 뭐 로맨스든 멜로든 어쨌든 간에 뭐 남녀 사랑 얘기야. 거기에다가 뭐 그러니까 자막이 없는 한국 영화야. 그리고 난 또 뭐 한국 영화에 대한 불신도 좀 있어 사실. 그러니까 대부분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재미없을 것 같다라는 불신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정도 금액을 줬다는 건 나도 겁나 재밌게 봤다고 볼 수 있는 거지. 나는 솔직히 뭐 내 인생의 탑 10이야 이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특정 카테고리 안에서는 상당히 상위권을 차지할 정도로 난 본 것 같은데 내가 워낙에 이런 류의 영화를 잘 안 보다 보니까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나는 나 이터널 선샤인만큼 재밌게 봤다. 진짜 난 이터널 선샤인이랑 급이 다르다 생각하는데. 나는 이게 더 높다고 생각. 진짜. 그 정도는 아닌데 그냥 만큼 정도 만큼. 난 비슷하다고 생각함. 나는 이게 한국 영화라서 그런지 더 나한테는 와닿는 느낌이었어. 이터널 선샤인은 조금 정신없이 산만한 느낌이었고 좀 그런 건 있지. 이 영화는 좀 나를 꼬드기는 듯한 느낌을 너무 잘 받아서 그러니까 나한테는 약간 좀 멀리서 바라보는 허 같은 느낌. 그러니까 제4의 벽 뭐 이런 말 하잖아. 한 제5의 벽엔 입장에서 바라보는 허 느낌. 그냥 그 정도였다. 그냥 재밌게 나는 본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 어쨌든 헤어질 헤어질 결심은 여기까지. 헤어질 결심 여기까지 합시다. 너무 재밌게 본 영화입니다. 끝. 빨리 슬레이트 좀.